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우선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그리고 상승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팽배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시장이 또 이렇다 보니까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좀 됐다라는 의견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시장의 흐름도 꼼꼼하게 계속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투자처와 관련된 전략은 저희와 함께 오늘도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부동산 오네요. 오늘의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볼 거고요. 이어서는 가치 높은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릴게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투자 원하는 그런 지역이죠. 강남권에서 저희가 탄탄한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주세요.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 부동산 투자처에 대한 궁금증 안고 계십니다. 아파트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대체지로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까지 또 커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보 이분과 함께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또 이제 주거 공간이라든가 주택수를 늘리겠다라는 작년 발표 또는 현재 주택법과 또 건축법을 또 개정을 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도 실제로 면적을 좀 더 넓혀서 현재 방 2개 이상 되는 투룸 이상 되는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면적 제한도 규제를 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 같은 경우도 현재 120제곱미터까지 현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서 이게 시행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주거 대안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인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일까 계산을 했을 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워낙 소형들, 초소형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1, 2인 또는 직장인들 상대로 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 많게는 둘이 사는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했던 거에 반해서 이제는 주거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이제 3, 4인 가족 단위 구성까지도 실제적으로 집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는 조건에서 빠르게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의 인기는 좀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이제 1, 2인 가족 상대로 하는 이제 혼자 사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2인 가족 이렇게 또 사는 친구들을 위한 소형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3, 4인 가족 이상 되는 현재 주거 오피스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오피스텔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과연 얼마가 되는가를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1, 2인 가족, 특히 이제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텔 수요들, 특히 초역세권이라든가 상권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거주 편의성이 굉장히 높았죠. 업무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사는 사람들을 통한 어떤 오피스텔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1인 가족,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증가세가 얼마가 되는가를 좀 통계를 봤더니요. 2016년도에는 실제적으로 현재 738만 가구 정도가 됐던 부분이 이제 한 5년 정도 지난 이 시점을 봤을 때 2021년도 봤을 때요. 936만 가구대까지 높아졌습니다.
비율로 보게 되면 34.8%에서 40.1%대까지 계속 또 오르고 있다라는 게 현재 추세고요. 계속 쭉 꾸준하게 계속 1인 가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젊은 직장인 1인 가구도 있지만 이제 노인 가구들도 있죠. 독거노인들도 1인 가구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비율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1인 가구 수가 굉장히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어떤 수요 계층들을 현재 타겟으로 해서 1, 2인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현재 독거노인들 상대로 한 원룸 또는 현재 1.5룸의 초소형 주택들 또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욱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서울로만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 1인 가구, 서울로만 봤을 때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33.4%입니다. 33.4%대 중요한 거는 여성과 남성을 나누었을 때 여성이 14.6% 정도 되고요. 남성이 한 14.8% 정도 된다. 전체적으로 여성과 남성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 외에 전국 1인 가구 29.5%, 또 2인 가구 이상 되는 비율도 그만큼 차지하지만 1인 가구 비중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현재 연령대로 봤을 때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났는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1인 가구 수는 현재 4.7%대까지 올라간 거고요. 전년 대비겠죠. 그리고 현재 20대 비율이 7.8%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서울시 얘기입니다. 그리고 30대 비율이 33.2%, 40대 1.8%, 50대 0.5%. 아무래도 가족 단위 구성이 되어 있는 현재 30대 이상, 50대까지는 현재 오피스텔 또 1인 가구 수는 그만큼 줄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반면 6.2%를 차지하는 부분 60대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해서 혼자 사는 현재 어르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젊은 층 20대 비율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다 혼자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비율은 더욱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장만하더라도 청약 통장을 통해서 가점을 현재 기준 잡고 거기서 내가 1순위가 되느냐 또는 후순위가 되느냐 이걸 따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경쟁도 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 서울 지역의 청약 당첨자 평균 청약 가점이 64.3점 정도 됩니다. 84점 만점에. 거기에 경기 지역은 52.7점 정도 되고요. 인천 지역이 55점, 그러니까 52점대부터 64점 정도는 돼야 그래도 현재 1순위 당첨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청약통장 필요가 없죠. 청약통장 필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건축법에 해당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어떤 법령 용도 때문에라도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거고요. 주택담보대출, 특히 이제 담보를 잡아서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도 70%대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40%대부터 그 비율도 실제적으로 많이 받아야 40%인데 70%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통장도 필요 없고 이게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입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도권이라든가 전체적인 지역별로 봤을 때도 오피스텔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당연히 시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오피스텔 시세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9.9%대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현재 경기 지역이 17.0%, 그다음에 현재 인천 지역이 19.2%대까지 현재 시세가 계속 변동을 하고 있지만, 보시게 되면 수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때냐? 2019년도부터 2020년도 말, 2020년도 초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도부터 현재 시세 지수가 변동했다. 당연히 현재 주택을 벗어난 상품을 관심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지역별 오피스텔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를 보더라도 5개 광역시가 22%대까지, 그리고 현재 수도권 지역이 14.1%,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13.4% 정도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시점이죠.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가장 시세가 많이 올랐고요. 서울 지역에는 5개 권역으로 나눠진 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권 같은 경우 실제 가장 높게 오른 지역이 서남권 지역이고요. 그 다음이 도심권, 그 다음이 이제 동남권이고요. 동북권, 그 다음에 서부권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지역들, 특히 이제 이런 지역들은 직장인들 밀집적이나 교통 여건 좋은 지역들로 굉장히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지역별로 오피스텔 가격의 전세 비율, 내가 살고자 하는 또 투자로 여건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역별 오피스텔 매매 일반 거래 평균가를 보더라도 거래가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2억 7천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실제 2020년도 2021년 1년 사이에 현재 2억 3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평균 가격 됐고요. 수도권 지역이 2억 4천에서 2억 8천, 서울 같은 경우는 2억 7천에서 3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나머지 지역도 현재 전년 2020년도와 2021년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세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전세가 비율이 대부분 다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를 다 포함해서 거의 80%대입니다. 80%대이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 안 생기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먼저 선임대 후 나중에 입주하는 걸로도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가격 비율도 82에서 83%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세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굉장히 용이한 갭 투자로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수익률 자체도 괜찮습니다. 수익률이 5년 국고채 금리를 따졌을 때 실제적으로 우측에 있는 5년 국고채 금리가 실제적으로 현재 2%대가 좀 안 됩니다. 2%대가 좀 안 되고요. 현재까지 봤을 때 2015년부터 21년도까지 봤을 때. 그렇지만 5개 광역시의 임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거의 현재 6.3%대에서 현재 보시게 되면 거의 6%대까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임대 수익률도 마찬가지죠.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거의 5%대 육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고채 금리가 거의 2%대가 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의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을 2021년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4.58%, 5.49%, 현재 4%대에서 작게는 3%대에서 거의 많게는 5%대까지 이 정도 수익률이면 실제적으로 경비 빼고 현재 기회비용 빼고 했을 때 그래도 괜찮다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률 자체도 높아질 수 있는, 또 앞으로도 굉장히 높을 가능성도 있는 상품이고요. 우리가 임대를 놓거나 임차를 들어가거나 모든 계약을 할 때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토대로 했을 때 내가 오피스텔을 구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놓는다 했을 때, 또는 내가 임차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임차인이 됐을 경우, 내가 임차인이 됐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특약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근저당 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을 계약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입주하기 전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이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약속을 받고 싶다 했을 때는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추가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는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배액 보상을 받는다라는 계산이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납부할 시 해당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 전체를 상환한다. 이런 내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잔금 다음 날까지는 무조건 깨끗하게 유지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경우도 찝찝하지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걱정이 된다 한다면은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에 추후 다른 임대차 계약이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이 무조건 임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민사 소송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반대로 임대인 입장도 있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보시게 되면 현 시설 상태 임대차, 또 콘크리트 타공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벽을 뚫거나 했을 경우 이거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또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하자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또 현재 땡땡만 원인데 그거는 각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겠죠. 수리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임차인이 중도 퇴거, 중도에 이제 실제로 만기 전 퇴실을 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될 때 당연히 만기 전 퇴실에는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거고요. 계약 종료나 연장 관련해서는 신규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에 적극 협조해줘야 된다. 이 내용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갈등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길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을 먼저 빨리 빼고 어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는 이 집이 빨리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2022년도에도 오피스텔이라든가 대한 주거 상품들이 굉장히 곽강을 꿇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면서 이런 상품을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주의사항들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문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 드신다면 저희 소장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1대1로 상담도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상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이어서 좀 들어볼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오피스텔 이제 투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피스텔이 워낙 또 여러 지역에 아주 다양한 지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실이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어떤 입지를 또 내가 선정을 해야 되는가 또 굉장히 고민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방법 또는 입지 분석 이걸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본인한테 잘 타당적으로 이해가 간다라고 한다면은 투자에 또 적극적이 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하셔야 되고요. 문자 상담이라든가 1:1 대면 상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대1 상담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한 번 더 도와드리고 예약까지 해드릴게요.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있는 투자처 강남권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게요. 이곳은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3호선 이 남부터미널역과도 인접해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입니다. 자, 이곳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만나볼까요? 네, 서초동에 있는 이제 고급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는 신축이 완료됐고요. 바로 입주 가능한 현재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 3호선 교대역과 남부터미널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또는 면적은 이제 40제곱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12평의 1, 2인 가족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고 테라스와 또 앞마당까지 있는 호실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돼 있고요. 투자 금액이 굉장히 소액입니다.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강남 서초에 있는 지역에 이 정도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주택가 8학군의 주거 환경 굉장히 쾌적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개발허지라든가 신축 부지가 없는 강남의 가장 큰 장점 이것 때문에라도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 교육대학교 건너편에 남부터미널역 교대역 이용할 수 있는 2호선, 3호선 거기에 실제적으로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의 활성화 또 현재 테헤란로 연장선이 연결되면서 서초 사당 방배권에까지 연결된 장제 터널 그 부지를 활용한 또 개발 그리고 서초구문 R&CD 단지의 현재 연구원 단지가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우측으로 강남과 연결된 부분에 서초구성 무지개 신동아 재건축 단지라든가 아니면 현재 도곡동부터 해서 대치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재건축 단지들 그 주변에 또 가장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연결되어 있는 주변들 굉장히 그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연결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건너편 쪽에는 바로 또 법조 단지가 또 준비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고등학교부터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중학교까지 연결되어 있는 명문 8학군. 이 8학군 수요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하는 지역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주변에 굉장히 이런 주택들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주변 상황을 봤을 때는 문화지구까지 연결되면서 문화지구라고 하는 거는 예술과 문화 공간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현재 그 예술 문화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가로수길 같은 그런 개념 거기에 세비섬까지 연결되면서 관광 쇼핑이라든가 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계 개발되게 되면 그 주변이 굉장히 크게 발전될 수밖에 없고요. 종합병원부터 해서 법원단지라든가 예술의 전당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워낙 잘 갖춰진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전체적인 구도로 보게 되면 현재 강남역부터 연결되는 서초역까지 그 주변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들이 굉장히 또 활성화되면서 많이 발전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정보사 부지 개발까지 연결되면서 IT라든가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거기에 남부터미널 개발부터 롯데타운 개발까지 이제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있고요. 아래쪽에 우면 R&CD 그러니까 양재 R&D 단지 이런 것들이 연구원 단지가 활성화되면서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현재 그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개발 이슈로 봤을 때는 이 테헤란로 라인에는 롯데 칠성 부지입니다. 롯데 칠성 부지가 실제적으로 용지가 워낙 크고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뒤에는 또 호롱 부지가 또 있으면 같이 연계 개발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업무, 문화, 기능 복합 개발지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들이 워낙 발전되면서 직장인들이 대거 이쪽으로 수요가 몰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현재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 서초동 지역의 롯데 칠성 부지와 남부터미널 부지가 같이 들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도 워낙 또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또 개량 사업이 필요하죠.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 또 오피스 빌딩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인구 유입 효과가 가장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지하 공간이 이제 차도가 되기 때문에 지상 공간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죠. 그래서 지상 공간이 현재 복합 문화예술단지라든가 주거 상업시설, 연구개발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원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직장 구조들이 워낙 좋아진다. 당연히 그 주변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고요. 전세를 오시게 되면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월세는 3천만 원 보증금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3억 500만 원에서 3억 8,500만 원이고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를 댈찰만 상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가의 접근성이 무엇보다 또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경쟁력이 이렇게나 있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선 좀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오피스의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치 보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곳은 어떤 식으로 또 투자 접근하면 좋을지 이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자, 많은 분들께서 또 원하는 곳이겠죠. 자, 이곳은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모든 부동산은 현재 뭐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가 중요하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민감한 부분이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은 당연히 초유세권이 많습니다. 그 초유세권이 또 어떤 역을 지나고 있느냐, 어떤 지역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남구 역삼동의 테헤란로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2호선 역삼역과 2호선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유세가 더블 역세권에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당연히 현재 오피스텔 구조로 되어 있고 오피스텔 신축 완료돼서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원룸과 불량 원룸 구조로 직장인들 워낙 많은 지역들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초저가고요. 투자 금액이 3,500에서 6,5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이고요. 직장인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재 미래 산업 구조들, 이런 것들 따라서 미래 가치가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고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상에 보시더라도 현재 삼성동 연결되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라든가 역삼역과 강남역 연결되어 있는 그 주변에 현재 IT 창업밸리부터 해서 현재 그 주변에 복합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업무단지들, 롯데라든가 삼성이 이미 또 그 주변이 또 어느 정도 포진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롯데와 삼성, 현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테헤란 연결선,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개통되게 되면 그 주변에 또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테고요. 강남역 배후 상권은 워낙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도보로도 가능하다.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위치로 봤을 때도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현재 강남 테헤란로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직장인들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주하지 않더라도 생활 인구가 그만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혼자 사는 인구들, 특히 이제 거주자 비율을 봤을 때는 혼자 사는 인구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 역삼이 당연히 현재 1위를 차지합니다.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인 가구요. 그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초소형 주택들이, 오피스텔들이 가장 크게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고요. 주변의 시세는 당연히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입지입니다. 상업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시세가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동일 구조의 오피스텔들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시세가 가격이 오르는구나라는 걸 꼭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임대 수익만 볼 때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어떤 개발되는 여건을 봤을 때는 그 개발을 권역을 묶어서 개발을 하죠. 권역별로 개발을 해서 현재 이 주변이 2030년도까지 어떻게 변화가 될 건가를 예측을 하는데 강남부터 역삼, 삼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금융, IT, 마이스, 관광, 국제업무부터 상업지구 개발되는 현재 벤처산업벨트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 논현과 연결되어 있는 상업, 의료, 관광, 또 압구정 로데오부터 하계월까지 연결되어 있는 한류 관광, 그다음에 현재 아래쪽에 양재부터 도곡 개포를 지나서 수서까지 연결되어 있는 의료 R&D 산업벨트, 이렇게 벨트별로 개발이 되지만 붉은색 라인들이 굉장히 상권들이 굉장히 더 커질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집의 시세가 그만큼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르네상스 호텔이 현재 센터필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 부지뿐만 아니라 업무와 숙박시설 또 업무시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업무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직장인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를 또 받아들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가 상층부터 하층까지 이제 복합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됐고요.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현재 지하 공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판매소, 호텔, 공연장이라든가 통합 사옥 이렇게 같이 만들어지고요. 또 현재 무역센터 중심으로 지하 공간 영동들의 통합 개발을 통해서 지하 공간 개발하고 탄천이라든가 한강 정비 공유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하 공간 개발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 6층까지 현재 업무시설과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버스 환승센터라든가 기본적인 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용객들을 현재 상권들을 더욱더 확대되는 영동들의 통합 개발 같이 만들어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칠성 부지까지 연결되는 라인이 업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죠. 테러노 라인이기 때문에 테러노 라인의 상업지역들 표시된 부분은 이 지역 안에 있는 부분이 용도 변경이라든가 종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지고 또 용도 변경까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만약에 전세를 놓으시게 되면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3,500에서 6,500만 원입니다. 난 임대 수익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증 2천만 원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4,500에서 7,500만 원 투자할 수 있고요. 여러 개를 보유하면서 전세나 월세 또는 현재 임대 같이 놓을 수 있는 조건이고 향후에 환매가 굉장히 수월한 지역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역시 강남답게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1, 2인 가구가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그 강남이죠. 이곳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정보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정보 원하신다면 우리 소장님과 함께 1대1로 상담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상담에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이 오피스텔 투자 노하우와 그리고 입지와 관련된 그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예약 필수입니다. 02-2638-3994번으로 미리미리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주세요. 02-2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로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기다리고 있었던 순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두 지역 이곳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살기 좋은 자치구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배동은 한강이 가깝고요. 또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 갖추고 있죠. 자, 이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학군의 메카 양천구 목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투자 환경까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떤 식으로 투자 접근하면 좋을지 저희가 잠시 뒤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역 방배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위치는 4호선과 9호선 이용할 수 있어요. 동장역 그리고 9호선은 이 구반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시세 보니까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떤 식으로 투자 접근하면 좋을지
역시나 방배동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분과 함께 알아가 볼게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살기 좋은 자치구 서초구 쪽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모시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한강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방배동을 제가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말씀드리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아래층에, 지금 밑에는 오피스텔이고 6층 이상은 다세대로 되어 있는 복합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넘어가서 4호선, 5호선이죠. 우리가 반포동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반포역 9호선에 지금 역세권 도보로 한 5분 정도에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아파트들로 형성되어 있고 또 카페촌이라든가 또 내지는 아파트하고 업무지구로 상가도 이렇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주택은 별로 없어서 5분 정도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5용 도시형 주택이라고 했는데 모두 10층 건물입니다. 10층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부분 공간이라든가 또 이렇게 건물에 대한 거라든가 아주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 그야말로 딱 반포에 어울리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용 면적이 24.37이지만 1.5룸인데 방이 하나 있고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든 게 완벽한 풀옵션이거든요. 스타일러까지. 요즘에는 이제 에어컨에 또 세탁기 건조기는 기본이고 시스템으로 냉장고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스타일러까지 하나 더 들어가서 완벽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세가 4억 2천에서 4억 4천입니다만 이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한데 층수에 좀 기본이 있다라고 보시고 여기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우리가 넘어가면 투자 포인트는 뭐 이쪽에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죠. 뿐만 아니라 뭐 백화점이라든가 또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은 임대 수요는 상당히 괜찮고요. 또 인프라가 대한 생활의 인프라는 다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대학병원까지도 모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거의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4호선, 9호선 동장역이고요. 또 9호선이라고 하면 구반포역이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는 방배동, 반포동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상당히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반포에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재건축, 방배동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재건축 사회분에서 굉장히 지역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먼저 좀 짚어드렸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지만 이곳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다양한 옵션들까지 갖추고 있어서 그냥 몸만 들어가셔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 좀 주셨어요. 자, 어느 정도로 살기 좋은지는 입지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입지는 지금 현재 반포역에서 역세권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도 가능하지만 이 주변에는 우리가 다니고자 할 때는 업무지구라든가 또 강남이라든가 강남에 우리가 사거리 지금 강남 사거리라든가 또 고속터미널이라든가 여기에서 또 보면은 여의도나 사당동에 가기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서 도보로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9호선입니다만 4호선이나 7호선도 충분하게 같이 어우러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강남이라고 하면 또 여기 서초동이라고 하면 반포 IC에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고 또 여기 그 강남 쪽에 그 사당 쪽으로 해서 강남 순환도로도 바로 직선을 타고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또 여의도라든가 또 동작대교를 타고 용산이라든가 광화문 시청도 바로 직라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2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변에는 이미 모든 게 다 형성되어 있다. 백화점 또 내지는 여기에 병원, 여기 또 뭐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뭐 수요는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바로 방배동에는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이 법조타운 옆에는 또 서리풀 터널로 인해서 상당히 이곳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논스톱으로서 강남 업무지구죠. 하루에 100만 인구가 유동 인구가 있는 업무지구 강남권에도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고 뭐 요즘에는 송파구가 굉장히 우리가 강남 4구에서 보면 송파구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잠실 강동에도 업무지구가 나름 상당히 많아서 이
이 부분에도 9호선을 타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무 우리가 여기에서도 9호선을 타고 또 내지는 용산 광화문 이것도 접근성이 좋고 여의도 지벨리 좋은데 방배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8학군이라고 하죠. 우리가 강남 8학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은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호선과 9호선 이게 환급 노선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탄탄한 직장까지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임대 수요도 딱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드네요. 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건 이 서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들의 소식입니다. 강남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까지 함께 흡수가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배동에는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두 개가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방배 5동 5구역이 지금 3,000세대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 블록이죠. 이게 3,000세대가 넘는다라는 이 부분은 한 블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 단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 6구역도 마찬가지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6구역은 펜스 치고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직도 지금 가치가 있는 거는 뭐 8구역이라든가 9구역이라든가 뭐 15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재개발로 형성이 돼서 방배동은 빌라가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재개발하는 곳 외에 신축들이 빌라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파트만 있는 곳이 아니라 빌라들도 많이 들어가서 이곳에는 더 이상 어디에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없기 때문에 늦었다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굉장히 여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반포 쪽에 지금 여기 이렇게 신반포 쪽에 주공 아파트입니다. 올해 그 12월 달이면 2주 또 철거가 다 끝나고 여기 세대가 거의 한 5,300세대가 되거든요. 5,300세대가 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건축이 지금 현재 설계가 되면 2026년도면 입주가 되는데 동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49개 동에 35층짜리 건물이 들어갔었을 때 바로 한강변에 접해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오피스텔 또 내지는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 대한 부분도 같이 어우러서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그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지금 법원 단지가 재건축 또 재개발 쪽에 그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거기가 지금 좀 더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서리풀 터널이 지금 7호선 라인으로 가기는 2호선과 7호선이 지금 이제 맞물려서 가고 있는데 여기 거의 한 3만 평 부지에 뭐 기술이라든가 또 여기에는 뭐 그 예술이라든가 IT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3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여기는 오피스텔이 없고 오피스만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친환경 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자원으로 주택수가 앞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2025년도에 여기가 준공이 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은 2022년도지만 3년 후에 아마도 상당히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 지구 단위가 항상 형성이 되고 있죠. 지구 단위라는 거는 강남에서부터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역삼으로 넘어가고 있고 여기는 서초입니다. 서초의 대법원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지능 상가가 지능 아파트지요. 지능 아파트가 용적률을 높여서 거의 한 35층까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지구 단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롯데 칠성 부지입니다. 롯데 칠성 부지에 대한 부분도 용적률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용적률이 지금 현재 400%를 된다라고 그랬었을 때 이 부분도 조금 더 높여달라 600%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코오롱 부지라든가 여기에 또 이제는 삼성타운이라든가 해서 한 단지가 업무 단지가 된다라고 하면 강남에서부터 서초까지의 지구 단위로 인해서 상당히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곳의 가치가 얼마나 더 커질지 여러분께서도 미리 한번 짐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매매가 임대가도 궁금하시죠?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시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어디에 제가 개발이 될 수 있냐, 미래 가치가 어디가 좋겠냐라고 그랬었을 때 어느 한 곳도 놓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전철 역세권이라든가 이 주변이 얼마만큼 바뀌어지고 현재 바뀌어지고 있는가를 보고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10층 건물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 위치에 있고 또 여기 건물 자체가 차별화됐다라고 말씀했듯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어 있는데 10층 건물 4억 2천에 4억 4천이고요. 전세로 논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3억 8천이면 투자 금액은 강남에서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는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자금 상황에 맞춰서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양천구 목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꼼꼼히 볼게요. 투룸과 쓰리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9호선 급행 정차역인 염창역과 초역세권에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시세는 4억 1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팍스경제TV가 위치해 있는 곳도 목동이거든요. 자, 어떤 곳인지 어떤 매력을 갖추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바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양천구 목동이라고 하면 서울의 대표적인 학군으로서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목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목동에 대한 부분은 신시가지가 있어서 많이 개발이 됐는데 이제는 목동도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동입니다. 지금 9호선 염창역은 급행역이죠. 9호선은 완행과 급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급행 열차가 정차하는 역세권에서 도보로 2분입니다. 상당히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룸과 쓰리룸이 있습니다. 투룸만 있는 게 아니라 6층 건물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 회사는 목동에서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목동의 성향과 목동에 대한 건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익히 알아서 읽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내진 설계가 되면서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용 면적이 29점, 지금 현재 26이나 42, 투룸과 쓰리룸 두 개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층에 4세대이지만 이렇게 두 개로 해서 투룸, 쓰리룸이 있고요. 여기에 완전히 풀옵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쓰리룸에는 욕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거의가 우리가 아파트를 짓거나 해도 작은 거는 그 욕조가 잘 없는 그런 부분인 건데 여기도 맞춰서 쓰리룸은 욕실이 2개거든요. 이곳에 욕실이 욕실이 2개인데 그 욕조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욕조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또 이 회사는 전용 면적을 줄여서 들어가지만 실평수, 실사용 명수를 크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기 때문에 여기는 21평, 여기는 15평 건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세가 4억 천에서 5억 7천까지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급행의 지금 역세권, 염창 역세권이라고 뜻이 뭐 교통에 사는 나름대로의 프레임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목동은 우리가 살기 좋죠. 한강과 또 숲으로 어우러졌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좋고 주변에 인프라라든가 학교들이 많아서 상당히 학생들 다니기 좋은 부분이고 옆에는 여의도 마곡단지 지벨리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좋아서 20분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목동입니다. 정말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학군이 또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자, 이곳에 있는 투룸과 쓰리룸 지금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입지적인 분위기 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네, 9호선이라고 말씀드려도 9호선은 한금노선이라고 그러죠. 9호선 따라가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거주를 하면 뭐 손해볼 거 없고 지가 상승이 올라간다라고 그랬듯이 9호선 영창역의 도보로 2분입니다. 빠리 걸으면 1분임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역세권 350m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역세권 개발이 지금 한참 성행하고 있지만 여기는 발표가 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9호선 이렇게 있고 자동차 이하면 우리가 뭐 강남이나 또 내지는 뭐 여기 그 한강변호로 인해서 성산대교나 여의도나 시청이나도 굉장히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목동 하면 우리는 학군을 얘기를 합니다. 학군에 대한 부분이 8학군이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초중고가 몰려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서 15분이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송대 상권이라든가 또 내지는 강남이라든가 여의도 어디든지 20분 내에 모두 다 우리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좋아서 이곳에서 사시면서 충분하게 출퇴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마곡단지가 생기면서 우리가 강서가 상당히 많이 떴죠. 마곡에 지금 대단지가 지금 현재 산업단지 IT밸리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떴지만 이곳서 8분이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목동은 신시가지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기가 개발이 된다라고 그랬지만 14개 단지가 있지요. 14개 단지에 거의 26,000세대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안전진단으로 인해서 자꾸 늦춰지는 그런 부분인데 14개 단지 중에 한 단지만 여기가 통과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도 지금 현재 안전진단이가 이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좀 더 가야 될지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곳에서도 20억이 넘는 그런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는 여기는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좀 늦어진다면 재개발이라든가 빌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양천구 목동 쪽에 지금 현재 빌라, 노후되어 있는 빌라 쪽으로 가서 우리가 조금 더 투자성을 있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목동에는 9호선으로 인해서 황금노선이라고 되고 자동차를 이용했었을 때도 뭐 강남이나 여의도나 마곡 갔었을 때 논스톱으로 20분이면 간다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더 이렇게 강북 횡단선이 지금 현재 또 하나 계획이 되고 있죠. 목동에서부터 지금 현재 청량리까지입니다. 청량리까지인데 이곳에 지금 현재 환승할 수 있는 거고는 3호선, 5호선, 9호선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횡단선을 타면 되는데 이곳에는 지금 현재 전철이 없죠. 전철이 없기 때문에 전철 닿는 곳으로 목동에서 항명대나 홍제나 평창동을 가려면 굉장히 교통편이 불편해서 거의 1시간 이상 우리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강북 횡단선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 13개 노선이 환승이 가능하고 2028년도에 개통 예정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의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제물포 지하도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완공이 됐죠. 작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신월 IC에 그동안의 교통체증이 너무 많아서 여의도까지 넘어가려면 거의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지금 제물포의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고 완공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천까지 인천공항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너무도 이 부분 때문에 편리하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대교입니다. 한강대교죠. 한경대교는 너무도 많은 대교가 생겨서 우리가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든지 가려면 다리 하나만 지나면 우리가 강북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월드컵 대교가 작년도 8월 달에 지금 완공이 돼서 이용을 하는데 왕복 6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왕복 6사선 되어 있는 부분은 뭐 여기 상암동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은평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는데 논스톱으로 20분이면 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성산대교 교통망을 분산을 해서 바로 옆에 있거든요. 가양대교하고 성산대교 바로 옆에 이제 분산되는 거를 뭐 강남북로 올림픽대로 이해시에 충분하게 우리가 편리하게 갈 수 있고 진입할 수 있게끔 지금 목동도 이렇게 교통편이 좋아졌습니다. 네,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곳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짧게 그럼요 매매가 임대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과 쓰리룸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완벽한 이제 그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고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쓰리룸은 우리가 신축일 경우에 상당히 그 귀한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룸, 쓰리룸 가격은 지금 6억이 안 되는 5억 7천, 투룸은 4억 1천으로 되어 있고요. 전세가 지금 3억 6천에서 5억 2천이라고 보면 역세권이고 목동이고 지금 역세권에서 350m 반경 안에 도보로 이제 1, 2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목동 이동은 모기동입니다. 모기동에는 지금 현재 신축 통합이라고 지금 현재 하나가 그 발표가 났지만 그 부분이 다시 취소가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역세권으로 인해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정보 원하신다면 저희 또 1대1로 상담도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